안녕하세요. AI 코딩 연구소 바이블앱스입니다. 오늘은 비개발자도 따라하는 Next.js 기반의 회원가입, 로그인, 인증의 여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이나 웹 서비스의 로그인은 마치 열쇠와 같죠. 이 열쇠가 있어야만 내 데이터와 내 구독, 내 기록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복잡한 용어는 가급적 지양하고요. 그림처럼 따라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만들기부터 시작하면 중간에 길을 잃겠죠. 먼저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로 설계를 만들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고정 댓글로 공유를 할 거고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구글에서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바로 LLM API나 혹은 채팅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고요. 왼쪽에는 스튜디오에 챗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챗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현재 나노바나나로 되어 있는데요. 나노바나나를 클릭하시고 제미나이 2.5 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입력하고 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어를 다듬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시간상 미리 이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듈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냈고요. 자, 그랬더니 구글 AI 스튜디오의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 코딩 경험이 없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죠. 총 18가지의 질문을 하고요.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Next.js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취미 형태의 서비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용화된 서비스로 개발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인증 관련 기능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사실 이 부분의 개발부터 막히기 시작하니까 개발의 큰 벽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Next.js 기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회원가입 기능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한번 정하자라고 해서 저는 커뮤니티 안내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싶은 사람, 일반인을 위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을 쉽게 구현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커뮤니티 안내서와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 계기와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ext.js에서 회원가입 기능을 개발할 때 바이브 코딩을 처음 시도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인증 방법 때문에 아주 많은 혼란을 겪게 되더라고요. 수파베이스 인증을 하기도 하고 Next.js의 자체 Earth.js 인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컬러과 같은 3자 라이브러리로 인증을 하는데 그 인증을 할 때 인증 자체도 어렵지만 또 인증이 완료된 후에 리다이렉션하는 과정까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하고 싶다. 이게 동기였다라고 대답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이 프로젝트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비롯해서 인증 기능을 좀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집중하려면 회원가입 기능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소셜 로그인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인증을 하고 로그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고 싶다. 답변을 했습니다. 좋은 컨셉이라고 말하면서 다섯 번째는 이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을 1도 모르는 디자이너나 기획자 혹은 비전공자이지만 바이브 코딩으로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 또 CS 전공을 통해서 IT를 배우고 싶어하는 신입, 그리고 무엇보다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인증, 세션 관리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구현하고 싶은 초보 개발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커뮤니티 안내에서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될 핵심 사용자가 누구인지 물어봐서 아이디어 실현가라고 유형을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페르소나로 정한 사람이 커뮤니티 안내서를 간절하게 찾게 될 건지 물어봐서 저는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싶고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회원가입부터 구현이 막혀서 아예 중요한 기능은 고려조차 못하는 상황. 그런데 회원가입을 비롯한 인증이나 세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서비스의 핵심인 회원가입 기능은 또 데이터베이스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개발자에겐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진입장벽과 상태관리와 데이터 연동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줬고요. 일곱 번째에서는 커뮤니티 안내서에 꼭 포함되어야 될 핵심 기능 3가지를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는 절대 입력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는 언제든지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소셜 로그인을 지원해서 그 중에서도 구글 오어스를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은 좀 어려우니까 MVP 단계에서는 고려하자.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 창을 띄워줘야 되고 로그인이 완료되면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를 보여줘야 된다. 아무래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를 관리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테이블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단한 메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로그인 및 로그아웃 분리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구글과 같은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이런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번째 질문으로 방금 정한 3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버전을 출시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원클릭으로 구글 로그인 연동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요. 로그인하면 프로필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지만 사용자 관리할 테니까,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상태별로 화면을 분기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 로그인하지도 않았는데 프로필 페이지를 보여주면 안 되고 또 로그아웃을 했는데 프로필 페이지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MV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전달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9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비슷한 서비스나 혹은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절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서 저는 과거에 바이브 코딩으로 Next.js 기반의 인증 로직을 구현할 때 상태 관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로필 사용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또 어떤 인증 모듈을 쓰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해서 인증 모듈이 좀 안정적이고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하는 컨셉인데 몇 시간을 인증 로직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인증 모듈은 대중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UX UI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듀오링고 같은 그냥 깔끔하고 다채로운 색상이면 좋겠다. 그리고 Next.js 기반이니까 테일윈드 CSS와 샤드CN 라이브러리를 쓰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사람들이 주로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를 언제 이용하게 될까라고 물어봐서요. 웹사이트니까 당연히 PC나 노트북에 웹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셀에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자, 12번째 질문으로 3자 서비스와 연동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봐서 나중에 카카오나 깃허브 인증을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13번째로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주로 어디에 저장하고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슈퍼베이스를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로컬 형식의 파일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도 고려를 해봤는데 버셀에 배포할 경우에 리셋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하는 정보는 절대로 리셋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DB인 슈퍼베이스를 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질문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삶에 사용자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예시에 좋은 거를 답변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인증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예시를 좀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15번째는 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서비스 내에서 주로 어떤 톤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는 상냥한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대화 나눴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이 맞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질문은 이 서비스가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이거는 이제 상용 서비스가 아니니까 로그인 잘 되고 회원가입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는 기능 붙이면 되잖아. 초기 사용자 2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쉬웠다, 이렇게 80% 이상의 답변을 하면 성공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17번째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해서 GitHub에 오픈소스로 제공할 예정이라 수익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째 질문이죠. 잠재 사용자에게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라고 얘기해서 예시 질문 1, 2가 모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좋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화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의 제미나이 2.5 프로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 하면요, 6개의 핵심 기술 문서를 작성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제품 요구사항 정의서인 PRD,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요구사항 정의서인 TRD를 작성해주고요. 사용자 흐름도인 유저 플로우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용이 담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문서, 기초 디자인 시스템 내용이 담긴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직접 개발할 프롬프트 설계서인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6가지의 산출물을 각각 개별적으로 복사해서 폴더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저장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문서를 .md라고 하는 마크다운 문서 형태로 6가지를 로컬에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구글 AI 스튜디오가 마지막에 제안해준 핵심 기술 문서 6가지를 로컬 폴더에 개별적으로 복사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이제 개발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띄우시고요. 첫 번째로는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할게요. 자, 터미널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x create latest까지 입력하시고요. 다음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다 엔터만 치시면 돼요. Next.js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Next.js 프로젝트 생성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요. Next.js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그 다음에 커서 AI를 실행할게요. 커서 하고 점 치시면 해당 폴더에서 커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커서 AI가 실행됐고요. Next.js 프로젝트가 오픈이 잘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토글 AI 페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코드 AI 어시스턴트 창이 나타나고 사라지죠. 에이전트를 선택했고요. 모델은 클로드 사전에 추론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모델을 써서 개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6개의 핵심 기술 문서를 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생성할게요. New 폴더를 클릭하시고요. docs. 자, 그리고 docs 폴더 밑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6개의 산출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번씩 클릭해서 각각의 산출물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 AI 어시스턴트 창에서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클로드 코드를 쓰지 않고 커서 AI를 통해서 개발할 거거든요. 자, n 문자를 입력하시고요. Files and Folders를 선택하고 6개의 산출물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TRD, 프롬프트 디자인, PRD, 디자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MD. 자, Shift 엔터를 치시고요. 다음 줄에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프로젝트 핵심 기술 문서를 멘션했어. 읽어보고 Next.js 기반의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등의 인증 및 세션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핵심 기술 문서를 개선해줘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서 AI가 각각의 핵심 기술 문서 6가지를 집중적으로 읽어보고요. 분석을 하겠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건지 분석하고요. 사용자에게 제안을 해줄 겁니다. 네, 한 5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안했고요. 첫 번째는 V5 설정 방식이 불명확하다, 추상적이다, 정확한 엑스포트 방식이 누락되어 있다. 네, 그리고 세션 전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미들웨어 설정이 누락되어 있고 환경 변수 설정이 불안전하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MD 문서에 코드 블록 자체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타입 안정성이 부족하다.
각각의 산출물들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커서의 분석 결과가 요약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디테일을 좀 보완했다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문서 수정했고요. TRD 기술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프롬프트 디자인 관련 문서도 기존 마일스톤을 개선해서 신규 마일스톤을 몇 가지 추가했고요. 퀵스타트라는 파일을 새로 생성해서 개발자가 5분 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정리했고요. 몇 가지 프로덕션 준비 과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너무 설명이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바꾼 것 같고요. 기술 스택을 검증해서 프로덕션 배포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문서 내역을 보여줬고요. 자, 개발자라면 이렇게 하고 기획자라면 이렇게 하고 AI 개발 파트너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핵심 개선 포인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프롬프트를 보내서 실제 구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한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슈퍼베이스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구글 소셜 로그인을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해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슈퍼베이스를 설정하려면 첫 번째 구글에서 슈퍼베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에 슈퍼베이스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가 나타납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사인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Continue with GitHub 버튼을 클릭합니다. 슈퍼베이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완료되시면 다음에는 오거니제이션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New Organization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임을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Earth Service라고 입력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니까 퍼스널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플랜은 무료로 사용할 거니까 프리 플랜을 선택했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Create Organization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창을 클릭하시고요. 강력한 비밀번호 추천, 크롬이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비밀번호 생성이 완료됐고요. 참고로 이 비밀번호는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인 리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메리카로 설정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스크롤 해보시면 자, 노스 이스트 아시아 서울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밑에 내려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생성합니다. 자, 슈퍼베이스를 쓰려면 반드시 적어도 한 개의 프로젝트는 생성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커넥션 URL이라고 해서 접속을 위한 문자열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커넥트 버튼이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항목이 현재 탭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다이렉트 커넥션에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 주시고요. 어딘가에 저장을 잘 해주세요. 나중에 실제로 슈퍼베이스에 접속할 때 써야 될 접속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열이 없으면 접속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UR 패스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었죠.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패스워드 카피해서 저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대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해서 소셜 로그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검색창에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링크로 클릭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오른쪽에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을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저는 서비스라고 입력을 했고요. 위치 조직 없음 선택하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얼스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 선택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현재 프로젝트는 얼스 서비스다.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API 서비스를 몇 가지 추가해야 됩니다. 좌측에 설정 메뉴를 클릭할게요. 설정하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API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API 서비스에서 OAuth 동의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할게요. 자, OAuth 동의 화면에서
구글 인증 플랫폼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첫 번째 앱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스 서비스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원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꼭 외부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클릭할게요. 연락처 정보 역시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API 서비스 정책 동의 클릭해 주시고요. 계속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OAuth 클라이언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유형을 클릭하시고요. 해당하는 목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웹사이트 만들 거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Auth 2.0 클라이언트 이름이거든요.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건 아닌데요. 역시 저는 그냥 얼스 서비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이라는 걸 설정해야 되거든요. URI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 URI에는 나중에 실제 배포하게 될 사이트의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현재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Next.js는 보통 로컬호스트의 3000번 포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승인된 리다이렉션 URI는 URI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구글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실제 사용자가 리다이렉션할 URI 주소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고 로컬호스트에서 테스트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로컬호스트 3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과 승인된 리다이렉션 URI는 나중에 개발이 끝나서 버셀과 같은 사이트의 배포가 끝나면 이 주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났으니까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ID라는 값이 나오죠. 값을 어딘가에 잘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개발할 때 이 주소를 사용할 거거든요. OAuth 2.0 클라이언트 ID가 생성이 됐습니다. 어스 서비스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클라이언트 ID 확인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죠. 자, 클라이언트 비밀번호를 오른쪽에 있는 비밀번호 복사 아이콘을 클릭해서 중요한 곳에 나중에 잘 쓸 수 있게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클라이언트 메뉴를 선택하면 OAuth 2.0 클라이언트 ID 설정된 목록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 메뉴에 있는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현재 게시 상태가 테스트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앱 게시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션을 푸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시 하시겠어요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OAuth 서비스가 프로덕션이 됐고 나중에 Next.js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할 때 구글 소셜 로그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로 다시 돌아올게요. 커서에게 프롬프트를 아래처럼 요청하겠습니다. env를 만들어주고 내부에 어떤 키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내겠습니다. 커서에게 env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env.local이라는 파일을 루트에 생성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파일에 총 4개의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환경 변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env local을 열어보죠. 로컬을 열었더니 자, 인증 URL, 접속 URL이 샘플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패스워드와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파베이스에서 복사했던 그 주소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복사했던 링크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URL 업데이트 했고요. 그 다음에 어스 시크릿을 생성했다고 했는데 뭔가 생성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얼스 시크릿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쌍따옴표 안에 얼스 시크릿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다음에는 구글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역시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다 끝났고요.
생성이 끝났으니까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볼 텐데, 아마 보안 때문에 파일은 생성을 해도 파일 내부는 접근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완료됐다, 확인해줘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파일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이 잘 돼 있다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에 그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스 시크릿 정상이고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정상,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정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 입력한 콜백 주소가 이것대로 돼 있는지 지금 확인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주소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어스 서비스 아이디 클릭하고 승인된 리다이렉션 URL이 맞는지 확인하고 방금 제안해준 리다이렉션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서로 돌아오고요. 리다이렉션 URL이 중요하죠. 그래서 URI가 맞는지 주소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업데이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마, 이거는 ORM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개발을 진행하면서 커서한테 직접 수행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진행하기 전에 수파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 가입과 로그인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테이블 생성을 위한 DDL문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직접 프리스마 관련된 명령어들을 실행하면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드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드 어시스턴트 창에 탭이 있어요. 탭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화창을 열어서 요청을 할 겁니다. 자, 대화창 오른쪽에 보면 new chat이라는 더 보이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 프롬프트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docs 폴더 밑에 있는 모든 MD 파일을 다 읽고 분석해라. 그 다음에 프롬프트 디자인 문서, 멘션 문자 at를 입력하면 이 목록에서 프롬프트 디자인 MD 선택할 수 있죠. 자, 마일스톤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에 맞게끔 단계별로 수행해라. 그리고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빌드 테스트를 해보고 에러를 수정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내서 각각의 마일스톤에 따라 실제 개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docs 폴더의 모든 문서를 읽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든 문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분석하고요. 실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Next.js 프로젝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한 파일을 확인하고요. 문서 분석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각각의 투두 리스트에 맞게 실제 개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스.js 패키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패키지 설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런 창이 나오면 Run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귀찮다 이러면 Run Everything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Run Everything을 선택하시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명령어도 사용자에게 확인받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어스.js 패키지 설치가 완료돼서 현재 마일스톤 1의 백엔드 스캐폴딩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Run Everything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묻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일스톤 3 구현이 완료가 됐네요. 현재 마일스톤 3.5를 진행하고 있고요. 순조롭게 에러 없이 개발을 진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3.5가 또 끝났고요. 이제 마일스톤 5로 넘어갔습니다. 마일스톤 5까지 개발이 끝나서 이제 최종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서버까지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줬고요. Next.js 프로젝트는 npm run dev라는 명령어를 치면 백그라운드로 서비스를 실행하죠. 개발 서버까지 실행을 했고요. 개발이 끝나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개발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마일스톤 0부터 1, 2, 3, 5, 3.5 개발 진행했고요. 빌드 테스트 결과 컴파일 성공했고 린트 에러 없고요. 생성된 파일 목록을 제시해줬고요. 환경 변수인 env 로컬에 실제 값을 입력하라고 해서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설정했죠. 구글 OAuth 설정했고요. 수퍼베이스 설정했고 이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상태 보여줬고요. 배포가 준비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게 끝났으면 프롬프트 하단에 있는 Keep All 버튼을 클릭해서 커서 AI가 작업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고요. 자, 이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 AI 코드 어시스턴트 창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New Chat을 다시 볼 수 있죠. New Chat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브라우저 버튼이 있는데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활성화하고 프롬프트에 다음처럼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라우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개발이 완료됐으면 네가 직접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의 기능을 테스트해줘,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들을 테스트하겠다. 프로젝트의 상태 확인하고 개발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인증 구현도 확인하고 브라우저 테스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OS 클라이언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대화창이 빨리 흘러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 테스트도 진행하네요. 저도 커서에 관련 기능이 생긴 걸 저도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커서 AI 보고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브라우저를 이렇게 제어해주는 게 신기하네요. 정신없이 명령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정상이다, 리다이렉션도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줬습니다. 직접 한번 로그인 위드 구글을 해볼까요? 네, 뭔가 나서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구글을 선택하면 에러가 난다, 수정해라,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변수를 저장하고 있는 이 env 로컬 파일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env 로컬을 사용하지 말고 .env를 생성했으니까 이 파일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라 라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안 관계상 .env가 아닌 다른 파일들은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에 스탑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env 로컬이 아니라 env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파일을 사용해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하고요. .env 파일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5초 정도를 기다리고 서버를 가동했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 포트로 내비게이션을 진행해서 접속을 진행하고요. 계속 400 오류가 발생하네요. OS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OS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아이디거든요. 이 값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커서로 돌아와서 env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두 줄만 복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총 3줄이거든요. 이 3줄을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붙여넣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env에 복사해 줬고요. 저장한 다음에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프롬프트에 요청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완료했다, 다시 테스트 해줘 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서버를 재시작하고요. 재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npm run dev를 실행해서 백그라운드로 개발 서버를 진행합니다. 5초를 기다리고요. 자, 이제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시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해서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네요. 제가 값을 수정했는데요, 옛날 값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프롬프트를 중단하고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env 로컬이 있어서 이 로컬 파일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env 로컬 파일을 강제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v 파일을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 아이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다시 테스트하라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삭제했으니까 env 파일로 브라우저 테스트를 수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한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확인했네요. 서버를 재시작하고요. 5초를 기다렸다가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을 할 겁니다. 자, 내비게이팅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 접속했고요. 로그인 위드 구글 버튼을 클릭하겠죠. 네, 창이 떴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될 겁니다. 이 로그인 기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설정한 각종 링크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커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OSJS의 기본 Sign in with Google 버튼을 클릭해서 그 페이지로 이동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상태 확인했고요. 이제 모두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최종 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테스트 시나리오가 홈페이지 접근부터 그 다음에 각종 인증 페이지 접근, 데이터베이스 연결, 환경 변수는 .env 파일을 통해서 로드가 됐고요. 아키텍처가 모두 검증이 됐고요.
최종 결론은 100%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라고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접속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커서가 내장하고 있는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저는 직접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롬에서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번호 3000이었잖아요. 3000을 치면 이렇게 접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인 위드 구글 버튼을 클릭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로그인으로 로그인 성공이 됐네요. 프로필 페이지 클릭하면 프로필 페이지 현재는 디자인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나오는데, 자, 프로필 페이지도 이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필 페이지는 커서에게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은 메인 페이지와 뭐 로그인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로그아웃 기능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누르니까 바로 이제 로그아웃이 됐고요. 다시 로그인 위드 구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증하는 인증창이 나오겠죠. 인증이 됐고요. 그리고 로그아웃 누르면 바로 로그아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수파베이스로 이동해서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그 실제 사용자 정보가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수파베이스로 이동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선택하고 현재 총 이제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자, 유저에 해당하는 점점점 선택하고 뷰인 테이블 에디터를 클릭하면 방금 회원가입한 그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커서로 돌아와서 이제 로그인도 잘 됐고 로그아웃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도 우리가 원하는 화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인 화면도 구축이 잘 됐고요.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을 해달라고 제가 더 요청을 해볼게요. 프로필 페이지가 잘 구현이 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화면으로 작업해줘. 마지막에 브라우저 테스트를 수행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리스마라고 하는 ORM DB2를 사용하는데 그쪽에서 런타임 에러가 있었나봐요. 그 에러도 캐치를 해서 에러를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를 간략하게 개인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 모두 끝나면 서버를 재시작하고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접속이 됐고요. 로그인 위드 구글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브라우저 테스트를 진행하는 세션에서는 로그인을 제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필 페이지가 화면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제가 직접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해서 프로필 페이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엣지 런타임 문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페이지를 개선했다고 최종적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을 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 프로필 페이지 유무를 테스트할게요. 로그인 위드 구글 클릭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 접속을 합니다. 계정은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그 계정입니다. 자, 로그인이 성공됐고요. 로그아웃 버튼도 보이죠?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 버튼 클릭하면 자신의 프로필 화면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가기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요.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정확하게 로그아웃이 되고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로그인과 로그아웃과 로그인이 된 다음에 그 세션을 유지하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ext.js 프로젝트는 개발이 다 끝나가게 되면 버셀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셀에 배포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리다이렉션 URL 혹은 URI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셀에 배포를 하게 되면 URL은 보통 우리의 프로젝트 네임.버셀 앱이라는 계정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리다이렉션 URL은 로컬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기존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배포했을 때는 프로젝트 네임.버셀.app us 구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로컬 개발 환경일 경우에 리다이렉션 URL, 프로덕션으로 배포했을 때 URL은 얼마든지 멀티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버셀 배포하시게 되면 이런 링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롬프트로 보낸 것처럼 똑같이 버셀에 배포하게 될 경우에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리다이렉션 URI 설정 방법을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은 Next.js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로그아웃, 또 그리고 소셜 로그인인 구글로 오어스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과정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슈퍼베이스를 회원가입하고 조직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 생성하고 커넥션 URL을 복사해서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슈퍼베이스 접속 링크를 설정했죠. 그 과정을 설정하는 작업이 첫 번째로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 만들고 또 시크릿을 생성하는 부분이 어려운 작업에 속했습니다. 자, 두 가지 허들이 존재했고요. 세 번째는 커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비밀키에 해당하는 접속 URL과 이런 것들을 보안상 관리를 잘 하려면 .env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됐는데요. 그 부분이 커서에서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수작업으로 몇 개의 파일을 설정하기도 했고요. 요거는 어려운 듯 하지만 처음에만 어렵고요.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설정할 게 뻔하기 때문에 슈퍼베이스는 접속 URL만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되고 또 생성된 비밀번호만 관리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고요. 또 중간 과정에서 개발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커서 AI한테 수정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항을 수정해 줄 테니까 그 부분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커서랑 대화를 하시면서 마치 컨설팅 하듯이 자문을 구하듯이 물어가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정이 될 거고요. 예전에는 브라우저를 커서가 직접 제어를 못했죠. 근데 브라우저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되면서 이제는 브라우저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 스스로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버튼 기능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사용자가 이 손을 타야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개발하는 것들이 자동화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죠. 개발하기가 편해졌으니까 새로 생긴 브라우저 기능은 자주 활용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정 댓글에 아이디어 다듬기 프롬프트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프롬프트들은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쓰시면서 어떤 프롬프트가 개발할 때 잘 적용이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일종의 쌓아가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개선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바이블 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